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 불가능한 정밀도. 천년을 견딘 완벽한 보존 상태. 8,000km 떨어진 한국의 작은 산골짜기에 보관된 8만여 장의 목판은 세계 최고 문화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2023년 파리 국제포럼에서 터진 논란. 옥스퍼드 대학 고문서 보존학 박사인 제가 직접 확인하러 나선 이유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목판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들이 미래를 위해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 교만했던 서구학자들조차 무릎 꿇게 만든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문서 보존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이라는 경이로운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죠. 2023년 가을, 파리에서 열린 국제문화유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갖가지 놀라운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8만 대장경에 대한 발표가 시작됐어요. 발표자는 8만 여장의 목판이 1000년도 넘은 세월을 견디며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컬럼비아 대학의 닥터 오스틴이 벌떡 일어났죠. 정말 웃기는 소리군요. 그의 목소리가 회장안을 울렸어요. 중세시대에 그런 정밀함이 가능했을 리 없어요. 아마 후대의 손을 본 것이거나 아니면 과장된 것이 분명해요. 주변 학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문화재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기록은 생명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포럼이 끝난 후 닥터 오스틴이 제게 다가왔어요. 소피아 박사, 당신도 동감하시겠죠? 동양의 기록들은 대부분 과장이 심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편견이 묻어났어요. 아니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럼 한국까지 가서 헛수고하시겠다는 건가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문화재를 지키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연구는 하나의 신념에 바탕을 둡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1000년 전에 그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는 정밀도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인류 문화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놀라운 발견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란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해요. 박물관에서 일하시다가 화재가 났을 때 고문서를 구하려다 돌아가셨거든요. 겨우 10살이었던 저는 왜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기록의 가치를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제가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닥터 오스틴의 말이 맞을까요? 서울에서 하루를 보낸 후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빛이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마치 8만 대장경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해인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았거든요. 산길을 오르며 점점 더 깊은 기대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해산 스님을 처음 뵌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6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은 맑고 깊었거든요. 스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을 직접 보시러 오셨다니 기쁩니다.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8만 대장경은 단순히 과학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속에는 1000년의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그때는 스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과학적 분석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알아요. 내일은 마침내 장경판전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닥터 오스틴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새벽 5시 해산 스님의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소피아 박사님, 팔만 대장경을 보시려면 이른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산사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안개가 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새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죠. 이곳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닙니다. 해산 스님이 산길을 오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장경판전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집약된 곳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스님, 서양 학자들이 팔만 대장경을 의심한다는 걸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스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어적이지도 않고 무작정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산길을 오르며 빨간 단풍과 노란 은행나무를 보니 한국의 가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자연 속에서 100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졌어요. 고려 고종 때 만들어졌으니 약 800년이 맞습니다. 해산 스님이 답하셨어요. 몽골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드디어 장경판전이 보였어요. 처음 본 순간 숨을 멈췄어요. 평범한 한옥처럼 보였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해산 스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이고 현재 진행형인 기도의 공간이에요. 문이 열리자 특별한 향기가 났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였지만 깊고 풍부한 향기였어요. 마치 세월의 무게가 향기로 변한 것 같았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양쪽 벽에 가지런히 정리된 목판들이 가슴까지 쌓여 있었어요. 수만 장의 목판이 1000년 동안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목판 하나하나에 불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총 8만 1천여 장이 있어요. 해산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한 장을 만져봤어요. 800년을 견딘 나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완전했어요. 글자가 깊이도 일정하고 크기도 너무나 정확했어요. 이게 정말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판들 상태가 완벽했어요. 충해나 곰팡이 흔적도 없었고 갈라진 부분도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죠?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해산 스님이 밖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보존 시스템이에요. 장경판전을 다시 보니 정말 특별한 구조였어요. 남향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창문도 특이했어요. 위쪽은 크고 아래쪽은 작았어요. 왜 창문 크기가 다른가요? 공기 순환을 위해서입니다. 여름에는 아래쪽 창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위쪽 창으로 더운 바람이 나갑니다. 제가 가져온 포터블 습도계로 재보니 습도가 정확히 45%였어요. 온도는 16도였고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천연 공기 조절 시스템이죠. 해산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바닥에는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을 깔았고 벽에는 특별히 준비한 진흙을 사용했어요. 바닥을 보니 정말 희끄무레한 가루가 보였어요. 이게 소금인가요? 네, 서해안에서 가져온 소금입니다.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죠. 마지막 방에서는 더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목판 하나에 깊숙이 새겨진 글자를 확대경으로 봐도 완벽했어요. 선의 굵기도 일정하고 깊이도 동일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것을 밝히시는 것이 박사님의 일 아닌가요? 해산 스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경판전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의심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큰 궁금증만 생겼어요. 800년 전에 정말 이런 정밀도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완벽한 보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스님, 내일부터 과학 장비로 정밀 측정을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치만 재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느껴보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로 800년 전에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장경판전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8만 장의 목판이 조용히 잠들어 있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장비를 확인했어요. 옥스퍼드에서 가져온 최신 레이저 측정기와 디지털 현미경, 그리고 각종 계측 도구들이에요. 오늘 드디어 과학적 측정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해산 스님이 아침 공양 후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박사님, 천천히 하세요. 8만 대장경은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네, 스님. 하지만 정밀 측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답했어요. 혹시 목판을 장경판 전 밖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됩니다. 목판은 이곳을 벗어나면 환경 변화로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800년 동안 이곳에만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방에서 측정을 시작했어요. 레이저 측정기를 목판 위에 설치하고 스위치를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께 편차가 0.05였어요.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다른 목판을 측정해봤어요. 0.07. 또 다른 목판은 0.06. 계속 측정하다 보니 평균 편차가 0.08에 수렴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해산 스님이 물어보셨어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현대 CNC 가공기로도 이런 정밀도를 내기 어려운데 800년 전에 손으로 이런 정도가 가능했다는 게.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서 글자의 깊이를 측정했어요. 한자 하나하나의 새긴 깊이를 재보니 놀라웠어요. 평균 3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어요. 편차는 0.1 이내였어요. 김재현 교수가 오전 10시에 도착했어요. KAIST 건축환경공학과 교수답게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소피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측정 결과는 어떤가요? 김 교수가 물어보셨어요. 놀라운 정도로 정밀해요. 평균 편차 0.08라니. 제가 답했어요. 김 교수가 직접 몇 장을 측정해 보셨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흔드셨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렵네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현대 정밀 가공 기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오후에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글자의 세부를 관찰했어요. 200배로 확대해서 봐도 칼 자국이 깔끔하고 일정했어요.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새긴 게 분명했어요. 김 교수님, 이 정도 정밀도를 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현대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우선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야 하고 측정 장비가 있어야 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죠. 김 교수가 답하셨어요. 그런데 80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죠. 세 번째 방에서는 목판의 재질을 조사했어요. 현미경으로 나무 조직을 관찰해보니 모든 목판이 똑같은 품질이었어요. 나이테도 일정하고 밀도도 균일했어요. 해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작나무를 3년 동안 바다에 담가 소금기를 흡수시킨 후 다시 3년 동안 절에서 말렸다고 전해집니다. 6년 동안 준비된 재료라는 뜻인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판을 만들기 전에 또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요. 김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했어요. 현대 기술로 똑같이 복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제가 동의했어요. 네 번째 방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목판 하나를 선택해서 3D 스캔을 했어요. 모든 글자의 위치와 깊이, 크기를 정확히 기록하는 거죠. 오후 늦게 측정을 마치고 결과를 정리했어요. 김 교수와 함께 분석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 데이터를 보세요.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글자 간격이 정확히 일정해요. 실제로는 0.01 차이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측정 도구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현미암 기술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해산 스님과 이야기하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스님, 혹시 목판을 만들 때 특별한 기술이 있었나요? 선조들은 글자를 새기기 전에 종이에 먼저 써서 붙인 다음 새겼다고 해요.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럼 종이의 정밀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 사람과 새기는 사람이 달랐어요. 분업 시스템이었죠. 800년 전에 이미 분업 시스템이? 네, 그리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어요.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방에서 결과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오늘의 측정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균 편차 0.08, 글자 깊이 편차 0.1 이내, 글자 간격 편차 0.01 이내.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네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김재현 교수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 결과를 발표하면 큰 파장이 일 것 같아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닥터 오스틴이 듣는다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침대에 누우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소피아,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 진실일 수 있단다라고 하셨을까요? 창밖을 보니 장경판전이 달빛에 조용히 있었어요. 그 안에 8만 장 목판들은 8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인류의 지혜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 과학이 그 위대함을 증명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생각이에요.
혹시 목판 속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김 교수가 말한 대로 특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까지의 발견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김재현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 박사님, 지금 당장 장경판 전에 와주세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셔야 해요. 황급히 장경판전으로 향했어요. 김 교수는 이미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패턴이 나타나 있었어요. 어젯밤 3D 스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글자 배치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글자들이 단순히 연속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학적 규칙이 있어요. 김 교수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특정 위치마다 같은 글자가 나타나요. 그것도 28일 주기로요.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28일이면 음력 한 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김 교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 패턴은 365일 주기예요. 즉, 태양력 1년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00년 전에 태양력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4절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도 있어요. 그리고 19년 주기의 상망월도요. 19년 주기요? 메톤 주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음력과 양력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주기죠. 김 교수가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어요. 이 패턴은 1200년 주기예요. 해수면 상승 주기와 거의 일치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800년 전에 기후 변화를 예측했다는 뜻인가요? 더 있어요. 농업 관련 패턴도 있어요. 홍수와 가뭄의 주기, 곤충 발생 주기, 심지어 질병 유행 주기까지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경전에 숨겨놨나요? 불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자 배치와 간격만으로 이런 정보를 담은 거예요.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8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죠.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발견이 계속됐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김 교수가 한 목판을 가리켰어요. 여기에는 별자리 정보가 담겨 있어요. 북극성의 위치 변화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북극성이 움직이나요?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2만 6천 년 주기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 담긴 정보가 그것과 일치해요.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찰에는 예로부터 천문을 공부하는 승려들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화면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 패턴은 지진 주기예요. 한반도의 지진 활동 주기와 거의 일치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800년 전에 지진까지 예측했다는 거예요? 해산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조들은 후손을 위해 경고를 남긴 것 같습니다. 저녁의 결과를 정리해봤어요. 발견된 패턴들이 정말 많았어요. 천문학적 주기, 기후변화, 농업정보, 자연재해까지.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 가이드 같았어요. 김 교수님, 이 모든 정보를 누가 계산했을까요? 아마 여러 전문가가 협력했을 거예요. 천문학자, 수학자, 농학자 등이 함께 작업한 것 같아요. 해산 스님이 답하셨어요. 고려는 생각보다 선진적인 국가였어요. 그날 밤 방에서 생각해봤어요. 8만 대장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학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산했는지 감탄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기록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새삼 더 와닿았어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물을 남긴 거니까요. 내일은 이 발견을 어떻게 세상에 발표할지 고민해봐야겠어요. 닥터 오스틴을 비롯한 세계의 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8만 대장경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침에 해산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발견이 너무나 놀라워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스님, 8만 대장경이 이토록 소중한 데이터베이스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해산 스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1984년 산불은 정말 아찔했죠. 1984년 산불요? 네, 10월 8일이었어요. 스님이 깊이 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막 스님이 되었을 때라 생생히 기억해요. 해산 스님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더니 산 아래에서 불길이 보였어요. 주변이 온통 건조한 상태라 불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스님들이 장경판전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소방차가 올라오기엔 길이 너무 좁았고 물도 부족했어요. 해산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미 다른 건물들은 타고 있었어요. 장경판전까지 불과 50m 거리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주지 스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죽더라도 장경판전만은 지키자고 하시면서 모든 스님들이 장경판전 주변에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해산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마치 팔만 대장경이 자신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로 바람 방향이 바뀐 거예요? 네, 그날 밤까지 계속 물을 뿌렸어요. 30여 명의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결국 장경판전은 무사했지만 다른 건물 17동이 타버렸어요. 해산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도 위험했어요. 어떤 위험이요? 일본이 8만 대장경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님들이 죽어도 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있었어요. 폭격 위험이 있어서 장경판을 피난시키려 했지만 운반중 손상될 위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켰어요. 해산 스님이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1990년 태풍 글래디스 때도 위험했어요. 지붕이 날아갈 뻔했는데 긴급하게 보강 작업을 해서 버텼어요.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침수 위험이 있었어요. 장경판전 주변을 모래포대로 둘러싸고 밤새 지켰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산 스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손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지킨 것이에요. 오후에 장경판전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화재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일부 기둥에는 1984년 화재 때의 검은 흔적이 아직도 보였어요. 보세요. 해산 스님이 한 기둥을 가리켰어요. 이 흔적이 그때의 증거예요. 불이 이 정도까지 왔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장경판전까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불길이 멈춘 거였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 들어 각국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경우는 드물죠. 저녁에 다시 장경판전을 방문했어요. 석양이 비추는 목판들을 보니 정말 신성해 보였어요.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제 이해하셨죠?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네, 스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답했어요. 수천 명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목판을 보존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지켜온 거예요. 밤에 방에서 생각해봤어요. 김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데이터베이스도 놀랍지만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정신이 더 놀라웠어요. 1984년 산불 때 목숨을 걸고 물을 뿌리던 스님들, 일제강점기에 반출을 거부한 분들, 한국전쟁 때 폭격 속에서도 지킨 분들, 태풍과 홍수 때마다 밤새워 지킨 분들, 어머니가 문화재를 지키다 돌아가신 것도 이런 마음이었나 싶었어요. 기록은 생명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었어요. 800년 전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남긴 메시지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거룩한 유산이었어요. 내일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세계에 알려야겠어요. 8만 대장경의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함께 말이에요. 해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문화재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말이에요. 새벽에 눈을 떴어요. 차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혼자 장경판전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장경판전 앞에 서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일하시던 옥스퍼드 박물관에 화재가 났던 그날이요. 소피아야,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가 저를 밖에 두고 다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고문서를 가져와야 해. 왜요? 위험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소피아야, 기록은 생명이란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종이 때문에 목숨을 걸으셨는지요. 8만 대장경의 목판을 만지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어요.
박사님, 이른 아침에 여기 계시네요. 해산 스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스님. 잠이 안 와서요. 제가 답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마음이었어요. 해산 스님이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네요. 같은 마음이요? 기록을 지키는 마음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마음이죠. 눈물이 났어요. 30년 가까이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소피아 박사님, 해산 스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통해 계속 살고 계세요. 지금 박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어머님의 뜻이기도 해요. 오전에 김재현 교수가 오셨어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하셨어요. 소피아 박사님, 많이 감동받으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팔만대장경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느껴져요. 김 교수가 웃으시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저도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오후에 해산 스님과 함께 장경판전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스님, 혹시 팔만대장경을 만든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이죠. 해산 스님이 답하셨어요. 16년 동안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모두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목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특별히 깊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어요. 이 목판은 특별해 보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해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마지막에 완성된 목판 중 하나예요. 여기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도 남아 있어요. 정말요? 네, 장인의 이름 김선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김선달이라는 이름을 보니 마음이 찡했어요. 8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흔적이 여기 남아 있었어요. 저녁에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처럼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그때 그 선택을 하셨는지요. 기록은 정말 생명이에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고문서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었겠죠. 이곳에서 만난 해산 스님과 김 교수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기록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밤에 다시 장경판전을 찾았어요. 달빛이 목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록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팔만대장경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일은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해서 세계에 발표해야 해요. 팔만대장경의 과학적 가치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저 개인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깨달음까지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모든 발견을 정리해야 했어요. 김재현 교수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 결과를 발표하면 정말 큰 파장이 일 것 같아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네, 특히 닥터 오스틴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제가 답했어요. 해산 스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팔만대장경의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액자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국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들에게 발견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편차가 0.08예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네, 현대 CNC 가공기 수준이었어요. 파리 포럼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닥터 오스틴도 참석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자 그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팔만대장경의 정밀도는 평균 편차 0.08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화면의 데이터에 집중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숨겨진 코드들입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28일 주기, 365일 주기, 메톤 주기, 지진 예측, 기후 변화 패턴까지. 닥터 오스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8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게 믿어져. 데이터를 보세요, 닥터 오스틴.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과학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혹시 후대에 수정한 것 아닌가요? C14 연대 측정과 나이테 분석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고려시대 것이 맞아요. 닥터 오스틴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중세에 그런 기술이. 닥터 오스틴. 제가 그를 제지했어요. 학자라면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회장이 고요해졌어요. 닥터 오스틴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나는 잘못 생각했다. 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신을 배워야 해.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저의 편견 어린 발언을 사과합니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은 정말 놀라운 유산입니다. 발표 후 언론들이 열광했어요. BBC, NHK, P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문의가 왔어요. 8만 대장경은 인류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제가 BBC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해산 스님도 화상 인터뷰에 참여하셨어요. 우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킬 차례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8만 대장경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젊은 세대들이 천년의 지혜에 감동받았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해인사에 전 세계에서 방문객이 몰려왔다는 거였어요. 김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 박사님, 대단해요. 8만 대장경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기후변화 연구자들이 8만 대장경의 기후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어요. MIT에서도 연구팀이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해산 스님으로부터도 편지가 왔어요. 소피아 박사님, 8만 대장경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로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어머님도 분명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기록이 정말 생명이었어요. 800년을 견디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8만 대장경처럼 어머니가 지키려 한 기록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겠죠. 지금 8만 대장경은 단순한 한국의 문화재가 아니에요.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천년의 지혜가 현대를 밝히는 등불이 된 거죠. 어머니의 기록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이해됩니다.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8만 대장경이 그것을 증명했듯이요.